세상에는 여러 가지 찍기가 존재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가련한 수험생들의 인생을 건 찍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찍은 영화 소재를 사골이 부서질 때까지 우려먹는 시리즈 영화들입니다. 황비용 시리즈도 그중 하나이기는 합니다. 나쁜 새끼들 혼내주기도 뒤지게 바쁜 황비용, 이연걸은 이모라 불리는 여자와 연애도 해봤다가 미국에 가서 늑대와 춤도 좀 춰봤다가 그러다가 힘드니까 조문탁에게 바통을 넘기고 좀 쉬기도 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개투우공이 황비용 시리즈의 종결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황비용 시리즈는 개봉된 순서와는 아무 상관없이 스토리가 타임머신 타고 다니니까요. 살짝 스타워즈를 떠올리는 느낌? 그런 의미에서 황비용 철개투우공을 보러 갑시다. 이번 리뷰편에서는 다소 음모가 도사려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영화 제목 그대로 황비용 철개투우공의 주인공은 당연하게도 황비용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산을 들고 동그란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프랑스식 모자를 쓰고 나타나나요? 그런 거 다 집어치고 웬 장미다발로 전투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림절기 무영각을 펼칩니다. 폼이나 스펙으로 따지자면 황비용을 따라갈 인물이 없습니다. 그의 직업은 닥터이기도 하죠. 손가락으로 맥 한번 짚어보고는 대충 증세를 파악하는 명의이고 그의 곁에는 늘 두 남자가 비교 대상으로 서 있습니다. 덩치만 커다랗고 순진한 제자 하나와 잔대가리의 명수, 그러나 늘 황사부에게는 당하는 제자 아소입니다. 아소를 눈여겨보면 특이한 하악 구조에 내 입도 쩍 벌어집니다. 어디서 저런 못난 이빨을 서세원도 울고 갈 만한 막강한 이를 가진 총각입니다. 이 총각은 황비용을 돕는답시고 하는 일이 늘 사고만 치죠. 그리고는 커다란 이를 징그럽게 벌리고는 웃어짓깁니다. 그 이빨을 어떻게 하기 전에는 이웃집 기생은커녕 동네 늙은 과부도 꼬시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제에 이 총각은 이웃집 아가씨를 맘에 듭니다. 그녀가 바로 원영이임에도 불구하고 꼬시려고 맘을 먹죠. 불안하게스리 원영이는 황비용의 병원에 드나들면서 그 총각과 자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는 합심하여 나쁜 놈들을 쳐붓을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나마 그 이빨이라도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그 총각은 여기에 여장이라는 끔찍한 분장을 자행합니다. 싫어라. 이런 배우들 때문에 정말 이 영화 보기 싫습니다. 그 엽기적인 분장을 하고 그 총각은 의화단 사람들과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짓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술을 좀 하는 배우군요. 깔짝대는 모습은 그런대로 귀엽습니다. 한 번도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일은 없습니다. 황비용인 이연걸을 따라잡기에도 감독은 벅찬 시간인가 봅니다. 왕정 감독은 어디서 저런 무지막지한 인간을 영화에 출연시켰을까요? 그러나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총각의 혐오스러운 얼굴이 아랫부분과 윗부분 남북으로 갈려 조화롭지 않은 판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큼 시간이 흘렀을까요? 신무협 서유기가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손오공 종류는 그다지 즐기지 않지만 한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주인공이 장위건이라는 걸 보았어도 그를 이미 잊은 지 오래죠. 주인공이 원숭이라는데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도 본전 생각해 봅니다. 몇 집 끝나지 않아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손오공에게 꽂혔다는 걸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 밝히기로 유명한 제가 원숭이에게 뻑갔다면 친구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뇌리에서 별의별 악담이 맴돌며 끝까지 비밀을 지키고 살리라 맹세했는데 원래 제가 솔직한 성격이다 보니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전문적인 찍기에 걸려든 재수 옴붙은 녀석이 바로 장희건입니다. 만일 그가 이미
총애받는 배우였다면 너무도 슬펐을 것입니다. 내 거를 남과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심오한 철학을 가진 저입니다. 그런데 장희건을 드높이 알려 전천후 스타가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에게 설득당해서 장희건이 어떤 배우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알아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철개투5공을 보고 나서 깨던지 아예 보기를 포기하시던지. 다시 철개투5공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총각 아소의 눈은 표정이 풍부하고 진합니다. 코의 구조도 역시 예사스럽지 않죠. 입술도 저 이빨만 아니라면 애교춤으로 봐도 좋습니다. 캐릭터 자체는 황비용에 가려있지만 장난스러운 연기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포인트를 찍는 듯한 연기, 그가 바로 장희건입니다. 그 총각의 정체를 파악한 이후부터는 황비용의 철개투5공은 바로 장희건의 철개투5공이 됩니다. 황비용 시리즈의 백미는 뭐니 해도 사자춤입니다. 중국의 전통 문화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사자춤이고 보면 황비용 시리즈는 중국 문화와 깊은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비용이 살았던 청나라 말기는 서양 열강과 의화단의 난으로 인해 북새통인 시대였죠. 지금이나마 그 시대를 제대로 평정하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의 마음이 황비용 시리즈를 탄생시킨 것이라 생각됩니다. 황비용이 가진 매력은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지성인이면서 동시에 소림무공의 대가라는 것이죠. 그저 머리 잘 굴러가는 것만 가지고는 서양 열강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중국인들은 그들의 전통문화 사자춤의 대가인 황비용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를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오랜 고통 속에서 이제는 너덜너덜 구멍이 난 중국인들의 낡은 정신을 버리려고 하죠. 완전한 인물로서의 황비용, 그는 중국인들의 이상형입니다. 그러나 이상이란 실현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영화는 실현될 수 없는 그들의 이상적인 지도자와 국가를 한탄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황비용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이는 완벽하지 않은 두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영화는 어리숙한 제자들에게도 황비용이 했을 법한, 그러나 그와는 전혀 다르게 무모한 행동을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 영원히 황비용의 제자가 되고 싶어한 이웃 기생집 호주입니다. 이들이 황비용처럼 진짜 영웅이 된 것인지 아닌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황비용은 영화 제목 그대로 러스트 히어로여야만 하니까요. 그런데 왜 닭일까요? 사자도 깨진 이 마당에 닭이라니요. 닭은 지네에게 프레데터이기도 합니다. 동양의 민간 신앙에서 닭은 어둠을 몰아내거나 사악한 기운을 개박살내는 새이지요. 반면 사자춤은 중국 패권의 집약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춤은 지배층의 파워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이미 서양 열강과 의화단으로 인해 걸레가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자춤의 대가 황비용이라고 해도 의화단의 진해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닭입니다. 시장통에도 널려있고 그저 만만한 콩떡인 닭과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민중의 운명이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은 대다수 민중들의 몫입니다. 더 이상의 영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